공시가격 폭탄이라고들 하잖아요. 오늘은 그게 실제로 보유세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한수님,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오르는데요. 특히 강남 같은 고가 구간은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커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누진 구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으로 맞춰서 기준을 잡는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고 거기다 세율 구간이 겹치면서 보유세가 더 튀어오릅니다. 강남이 유독 더 아프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통계가 말해요.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9.16%였고요. 서울은 18.67%,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강남 3구 합치면 24.7%,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노원은 4.36%, 은평은 4.4% 이런 식으로 덜 올랐어요. 그런데 오르는 지역은 다 오르잖아요. 왜 강남만 더 크게 체감되냐고 시청자들이 묻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과 보유세가 오르는 건 달라요.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비례해서 안 오릅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가일수록 더 큰 세율 구간을 타니까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보유세가 얼마나 점프하느냐가 체감이 됩니다. 사례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원밸리, 예로 많이 나오는 단지인데요. 공시가격이 2025년 34억 3,600만 원에서 2026년 45억 6,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대략 33%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으로 올라서 56.1%가 됐습니다. 공시가격은 33%인데 보유세는 56.1%. 이게 누진 구간 효과예요. 그럼 10억대 같은 중저가에서는 체감이 덜 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사례가 자주 비교로 나와요. 전용 59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025년 5억 2,400만 원에서 2026년 5억 5,800만 원으로 6.5% 정도만 올랐는데요. 보유세는 66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7.1% 상승으로 그칩니다. 고가랑 비교하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강남만 더 아픈 구조다. 공시가격 폭탄이 나오면 결국 집을 팔아야 세금 줄이는 건데 현실은 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현장 고통이죠.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팔 수가 없거나 팔아도 손에 쥐는 게 줄어드니까요. 더 웃긴 건 보유세는 매년 올라가는데 거래는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이 더 커져요. 세금은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 어려움이 지금 강남에서 더 심해진 건 공시가격 문제뿐 아니라 다른 정책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보유세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5월 9일로 확정된 분위기까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공시가격 올라서 보유세는 올해 바로 압박이 오고요. 5월 이후로 양도세 중과가 살아나면 팔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일부는 4월 중순까지 혹은 5월 9일 직전까지 던지려 하고 일부는 버티려 하고요. 그런데 버티는 분은 현금 흐름 압박을 견뎌야 하죠. 지금 강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곽은 오르죠. 이런 역전 구조가 나오면 공시가격 폭탄의 효과가 양극화를 더 키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 더 얹고 싶어요. 동의는 하되 공시가격이 양극화를 만든다기보단 시장이 이미 돈이 이동할 구조로 바뀌었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보유세 압박이 강남에 집중되니까 강남에서만 먼저 선택이 나오고요. 선택이 나오면 거래가 줄어들고요. 그 빈자리로 자금이 다른 곳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최고치라는 뉴스가 있었죠. 3월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43% 상승이었는데요. 강남구는 마이너스 0.16%, 2년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 성북구는 2.72%, 동대문구는 2.58%, 관악구 2.30% 같은 식으로 오릅니다. 서울이 전체로는 오르는데 강남만 빠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으면 강남도 오르고 다른 데도 같이 올랐어야 하는데 왜 거꾸로 가느냐? 이건 시장이 정책을 비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다 같이 똑같이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세금은 똑같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율 구간에서 갈라집니다. 또 거래의 현실이 갈라져요. 대출 한도와 규제 지역, 토허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니까요. 강남만 떨어지고 강북과 외곽이 오르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강남만 더 아픈 구조.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납니다. 강남은 거래가 얼고 금매는 나오고 체감 고통은 커지죠. 그런데 외곽은 상대적으로 실수요 자금이 붙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니 집값이 전체적으로 잡히기보다는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집니다. 풍선 효과가 그냥 보입니다. 규제를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 팽창이 생기는 거죠.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정책 규제가 강하게 나와도 시장은 결국 가격이 회복하고 더 높아졌던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끝장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한수님이 말하는 시장 회복이 맞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매년 압박이 되는 현실이 있죠. 맞습니다. 저는 시장이 회복할 수 있어도 개인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고가 보유자는 보유세가 빠르게 뛰어서 버티기 전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은 시차 없이 바로 계산에 들어가요. 1월 1일 기준 시세를 69% 수준으로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작년의 상승이 곧바로 올해 세금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보유세가 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단지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되는 게 2027년입니다. 공시가격만 보유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 쪽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 같은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60에서 80으로 올리는 방안을 만지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공시가격 20억이라 치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면 1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80%로 올라가면 16억으로 계산되죠. 같은 공시가격인데 과세 표준이 커집니다. 그러면 종부세 부담이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수님, 공시가격이 오르는데 보유세가 더 오른다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구조인데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강남에만 더 아프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건 정책 설계를 떠나서 현실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강남은 원래 가격이 높고 오버슈팅이 있었고 고가일수록 세율 구간이 겹치는 누진 구조가 있으니까요. 정부가 마음먹고 강남만 때린다고 해서 강남만 때리는 게 아니라 강남이 이미 세금 계산식에서 제일 크게 걸리는 구간입니다. 고가주택은 세금이 작게 오르는 게 아니라 구간이 바뀌면 크게 오릅니다. 강남에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얼어버리고 금매가 소화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현실에서 먼저 나타나는 건 급매물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령 고가 보유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서 보유세가 확 뛰는데 양도세 중과까지 맞물리면 올해나 4월 중순까지 선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물이 나오면 끝이 아니라 거래가 또 구조적으로 막힙니다. 대출도 제한되고 토지거래 허가 같은 규제가 남아있고 매수자들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다립니다. 불확실성이요. 매수자들은 기다리고 매도자들은 팔고 싶어 하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바로 크게 출렁이기보다 강남은 하락 전환이 나오는데 전체 시장은 유지됩니다. 실제로 서울은 상승률이 나왔는데 강남만 내려갔죠. 이게 바로 거래와 가격이 동시에 반응하지 않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수님이 말하는 건 장기적 회복이잖아요. 공시가격 폭탄이 오면 보유세가 달라지는 결론은 강남이 더 아프다. 그럼 그 고통은 결국 시장이 어떻게 흡수하나요? 시장이 흡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급매물로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일부 물량을 내놓습니다. 둘째는 버티는 방식입니다. 버틸 현금이 있는 사람은 버팁니다. 그런데 버티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죠. 그러면 강남에서 하락 전환이 나타납니다. 다만 폭락까지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수요가 완전히 증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수요 자체가 강하고 다만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얇아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강남은 버티면 더 아프고 팔면 세금도 더 무겁고 사는 사람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하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는 겁니까? 싸움의 결과는 시간입니다. 보유세 압박은 매년 누적되니까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누구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신 결정을 강하게 하게 만드는 건 보유세만이 아니라 양도세와 대출 규제 같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같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선택합니다. 그 날짜 이후를 상상해보면요.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고 보유세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은 그 압박을 감당할까요? 감당합니다. 대신 감당의 방식이 바뀝니다. 강남에서는 거래가 줄면서 호가 조정이 나타나고요. 외곽과 중저가에서는 실수요가 붙으면서 상승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뉴스가 말하잖아요. 5분위 배율이 13.3으로 역대 최고 수준. 그만큼 위아래가 벌어집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강남만 더 아픈 구조면 결국 누구는 덜 아프고 누구는 더 아픈 구조가 강화됩니다. 강남은 누진 세율 구간 때문에 더 아프고요. 15억 이하 구간은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보유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데 세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한수님, 공시가격 폭탄이 실제로 강남만 더 아프게 만든다면 그게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양극화만 키우고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방향인가요? 저는 시장 안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써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 집값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강남 중심의 과열을 시키는 방식에 가깝죠. 가격을 전체로 깎기보다는 강남만 조정하고 다른 데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안정은 안정인데 체감 안정은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외곽이나 중저가가 오르면서 실수요가 쫓기면 그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사회자 입장에선 두려운 지점이 전세입니다. 전세가 어려워지고 월세로 넘어가면 서민 부담이 커집니다. 공시가격 폭탄이 결국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어요. 이건 공시가격보다 더 큰 변수가 있어요.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 임대 시장의 구조가 더 큽니다. 다만 시장이 갈라지면 임대 수요가 이동할 수는 있어요. 강남이 눌리면 전세 수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출렁입니다. 결국 주거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면 서민 체감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책 조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1주택자, 다주택자, 그리고 아직 집을 못 산 무주택자, 각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결국 보유세 시뮬레이션이겠죠. 맞습니다. 저는 특히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는 시뮬레이션을 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시가격 상승폭, 누진 세율 구간, 종부세 공제금액,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 같은 변수까지요. 지금은 감으로 버티면 내년에도 계속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숫자를 가져와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수님 확실히 말씀하셨네요. 공시가격 폭탄은 강남에 더 크게 꽂힌다. 그리고 그 고통은 보유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고 타이밍과 거래 가능성까지 같이 계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영원히 한 방향만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 방향이 바뀌기 전에 세금과 현금 흐름을 먼저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만 더 아픈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게 현장에서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한수님 말씀처럼 숫자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수님 수고하셨습니다.